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 스튜디오의 디자이너 장준호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요, 2001년에 준공된 72평 구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지 분위기가 정말 평화롭죠. 경치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짹짹 들리고 아주 한적한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의뢰해 주신 고객님은 아파트 준공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을 살아오신 두 어르신 부부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키워드가 바로 고가구였습니다. 저희가 공사 시작 전에 현장 실측을 갔었는데요, 복도 한켠에 오래된 약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고객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정말 귀한 약장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고가구와 전통적인 소품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하나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사연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제2막을 막 열고 입장하신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멋진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기존에 거주하시던 집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에 부산에 내려가 계셨어요. 요즘 저희 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고객님처럼 거주하는 공간을 인테리어 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이유가 저희 회사의 최고 자랑거리 중 하나인 데일리 리포트 시스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현장 사진과 함께 공정 진행 사항을 자세하게 적어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고객님들은 공사 기간 동안 그냥 해외여행을 나가 계시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집안 곳곳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담겨 있는 집이라서요, 영상이 다소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얼른 함께 구경하러 가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는 전실입니다. 이 집의 현관문을 열면 처음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가구인데요.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 고가구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객님 옆에서 그들의 인생만큼, 아님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지내온 이것들이 결코 가볍거나 집구석 어딘가에 박혀있는 그 정도의 가치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고가구들은 고객님과 이 집의 정체성이고요, 격조 있고 품격 있는 곳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호텔을 가보면 로비라든지 엘리베이터 앞이라든지 곳곳에 멋진 가구와 오브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주는 뒷배경들이 있습니다. 가구 뒤에 화려한 박판 보이시죠? 이 박판의 섬세하고 화려한 곡선 무늬가 고가구의 우아함과 성숙함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구들은 충격이 조금만 가해져도 금방 손상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도 거주하시는 동안 가구 주변을 청소할 때나 지나다닐 때 자꾸 부딪혀서 아주 속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단이 생기면 아무래도 먼지도 덜 쌓이고 청소할 때 청소기가 부딪히지 않으니까 손상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울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단 위에 고가구가 놓여지니까 마치 갤러리에 예술 작품이 올라온 것처럼 시선이 집중되고 가치 또한 덩달아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고객님이 이 단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는 복도입니다. 방문이 무려 4개나 있는 곳인데요, 공사 이전 사진을 보시면 두꺼운 문선이 낮은 인방을 더 강조해서 공간이 좁고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문의 형태만 바꿔줘도 훨씬 간결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문의 형태가 바로 히든도어입니다. 복잡한 문선들이 히든도어로 바뀌면서 면이 깔끔하게 정돈되고 시각적인 혼란도 줄여주게 되거든요. 우리 고객님이 저와 코드가 되게 잘 맞았어요. 저희가 어떤 걸 제안 드리면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쁜 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거울입니다. 여기 말고도 집에 이곳저곳에 거울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울은 정말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거울에 반사되는 특성 덕분에 이렇게 좁은 곳에서도 넓은 공간감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마감재가 바뀌죠.
그래서 저는 거울이 붙은 곳은 마감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게 마치 카멜레온 같달까요? 또한 한 면에서 마감재가 바뀔 때 그 사이에 거울을 사용하면 마감재 간의 연결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고객님께 거울을 많이 쓰면 어떠냐 제안 드렸었는데 거울 너무 좋다고 많이 붙여도 된다고 하셔서 아주 마음 편히 이곳저곳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공사 전 거실은 어땠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 설계 도면을 처음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벽이 온통 내력벽인 거예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벽입니다. 당연히 철거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함에 있어 아무래도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 고객님 댁 같은 경우는요. 주방 입구와 방문의 인방과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두 날개벽, 그리고 TV 우측 날개벽까지 내력벽이 온통 공용부를 휘감고 있었어요.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의 숙제였는데요. 마감 천장과 천장, 슬라브 사이의 공간이 너무 비좁았어요.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천장의 단이 한층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고객님도 이 점을 너무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디자이너들은 이럴 때 욕구가 활활 타오릅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아이디어 삼아 극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업들이 저희 디자이너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 허들을 어떻게 멋지게 넘어갔는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이게 화면으로는 다 담지 못할 만큼 정말 웅장하고 조화로운 거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우선 거실 날개벽의 가로 길이를 대칭되게 맞춰서 석재 타일로 마감 짓고 에어컨의 단내림을 날개벽 앞까지 돌출시키면서 천장 지붕과 그걸 떠받쳐주는 기둥처럼 보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벽면에 필름 매지 라인을 보시면요. 에어컨 단내림 높이에 맞춰서 철거가 불가능했던 주방의 상부 인방까지 타고 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방들의 상부 인방 라인들 역시 같은 라인으로 마감이 될 수 있겠죠. 복도 기준으로 좌우측에 세로 줄 벽 매지 라인을 조금씩 다르게 디자인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것들의 만남이 부자연스러울 때 제가 거울의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부자연스러운 두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고 했죠. 그리고 거울의 또 다른 장점인 공간의 깊이감까지 생기게 되면서 약장이 복도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약장의 시선의 집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의 첫인사인 현관에서부터 주인공인 저 복도까지 이 공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작은 디테일 하나로 이렇게 멋진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V 쪽을 봐보실까요? 곡선이 정말 우아합니다. 마감은 유럽 미장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이 곡선형 디자인의 TV월과 러프한 질감의 미장에 시선이 확 집중됩니다. 이로써 생기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TV월 우측에 자리 잡은 저 내력벽으로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날개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멋진 TV월이 나올 수 있었고요. 마치 일부러 벽을 잡아 뺀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시선 차단이 필요한 부분에 일부러 볼드한 기둥을 만들고 날개벽과 같은 줄무늬 타일로 소재를 통일한다거나 고가구의 나무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무의 내추럴함을 가져가고자 했던 인쇼필름, 중후한 톤의 석재 타일 등 디자인하며 정말 많은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거쳐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영상 중간중간에서 하나씩 찾아보시는 것도 영상을 보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방을 보러 가보실 텐데요. 우리 고객님께서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주방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기존 주방이 어떤 형태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주방을 보면 디귿자의 알박힌 공간을 그대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전형적인 대형 평수 구축 아파트 주방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방과 거실을 바꾸는 것도, 요즘 유행하는 대면형 아일랜드도 예쁜 유리장도 모두 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객님의 설문지를 보면 벽을 보고 설거지하는 것이 너무 싫으셨대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주방과 거실의 위치를 치환하는 레이아웃을 가져가는데요. 우리 고객님 성격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소위 이 동네 인싸십니다. 손님들의 방문이 굉장히 잦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의 사용 빈도도 높고 멋진 다이닝 공간도 필요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거실이 작아지는 주방 거실을 바꾸는 레이아웃보다는 거실과 주방은 그대로 두고 손님들이 머물 다이닝 공간을 창가 뷰가 좋은 거실 확장부에 내어주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주방의 레이아웃은 우리 고객님이 신나게 요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멋진 아일랜드로 계획했습니다. 크기는 최대한 웅장하면서도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이즈로 들어가야겠죠. 아일랜드의 방향은 거실 쪽으로 향해 있고 손님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니 손님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주방이 된다면 더욱 좋겠네요. 아일랜드 맞은편에는 바체어가 있어요. 다이닝 공간이 주방과 다소 거리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바체어가 있으면 간단한 식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리할 때 손님이나 가족이 앉아 함께 이야기하기에도 좋죠. 바체어가 주방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답답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공간감을 확 넓혀줬습니다. 의자가 2개가 아니라 4개가 있는 것 같죠. 손님들이 가끔 저기가 뚫려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신대요. 아일랜드 뒤편에는요, 기능성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 키 큰 장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식세기 뒤에 서랍을 만들어 놓으면 식세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마른 집기들을 바로바로 넣어둘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인덕션 뒤에는 인출식 양념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인덕션 근처에 만들어 두면 양념을 찾아다닐 일도 아일랜드에 올려둘 일도 없겠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고객님들이 생활하시면서 하나 둘씩 그 매력을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방 발코니가 있었는데요. 고객님이 이곳을 드나들 때마다 아주 을씨년스러운 곳이라 들어가기도 싫으셨대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어지러울 수 있는 주방 가전들은 확장부 우측 키 큰 장에 하부장을 만들어서 사용은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사실 주방 발코니는 있는 것도 좋아요. 확장을 하면 큰 주방용품이라거나 분리수거 할 것들을 둘 곳들이 마땅치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부장에 분리수거를 둘 수 있는 인출식 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만들었는데 사시면서 너무 편하다고 대만족하셨어요. 확장한 발코니 뒤편에는 알찬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간단한 애벌 빨래나 설거지도 가능하고 냄새나는 요리를 할 때는 이 유리중문을 닫으면 됩니다. 유리중문이 참 고급스럽죠. 이곳은 평소에도 잘 보이기 때문에 마감도 같은 결의 필름으로 쭉 이어가도록 톤앤 무드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저희가 아직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집에 애물단지 공간이 하나 있었던 안방 건너편 방이었습니다. 거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화장실 옆 드레스룸 공간은 동선 폭이 좁아서 사용이 엄청 불편했어요. 이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냈을까요? 영상 보고 오시죠. 자, 여러분, 여기는 우리 여자 고객님만의 시크릿 드레스룸이자 욕실입니다. 와, 진짜 무슨 어디 호텔에 와 있는 것 같죠? 구축 아파트에서 이런 크기를 가진 욕실이 나올 수 있다니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드레스 공간부터 보시면요, 방 가운데를 중심으로 기역자 옷장과 유리 장식장, 전신 거울장이 펼쳐져 있어서 옷을 꺼내 입고 매무새를 체크하기에 아주 편리한 배치 형태입니다. 드레스룸 바닥 타일은 단차 없이 그대로 욕실까지 밀고 들어갔죠. 이렇게 넓은 욕실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변기 이동이었습니다. 저희가 변기 이동은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요. 변기 배관 구배가 충분히 나와줘야 변기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화장실 바닥을 올려서 방바닥과 단차를 맞추고 변기 쪽 바닥은 한 단 더 올렸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배관 위치도 뒷벽 젠다이 쪽에 잡으면서 구배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옷장 밑에는 분배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분배기를 화장대 밑으로 옮기면서 기존 옷장이 있던 공간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멋진 프리스탠딩 욕조를 둘 공간이 생겼죠. 화장대를 중심으로 욕실이 좌우로 용도별로 구획된 그야말로 호텔식 레이아웃을 가진 건식 욕실입니다. 저도 이런 곳에서 뜨끈한 물에 몸 좀 담그고 싶네요. 그리고 이 욕실 천장이 좀 특별해 보이죠? 이곳 천장이 수도 배관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게다가 욕실이 이렇게 가로로 뻗어 있으니까
동굴같이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거울의 장점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공간감의 확장. 그래서 저희가 천장에 블랙 미러소를 달았습니다. 천장이 반사되니까 공간이 위로 확장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고객님이 처음에 이걸 보시고 자기 화장실이 복층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높아 보이냐고 하시면서 얼마 전 전화 통화하는데도 욕실 천장 이야기 영상에 이거 꼭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고가구가 하나 또 있네요. 저희가 내추럴한 소재로 마감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고가구를 어디에 어떤 곳에 두어도 이 집 특유의 무드가 금방 살아납니다. 이번 프로젝트 영상 어떠셨나요? 다양한 고가구들과 액자, 찻잔, 그리고 현대적인 가구들과 오브제들이 이 집 곳곳에 놓여 있는데도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고급스러움과 편안한 무드가 동시에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마감재의 종류와 형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주인의 개성이 묻어나도록 얼마나 매력있고 조화로운 공간을 계획하느냐, 저는 이게 바로 좋은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번 영상 속 프로젝트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와 디자인 요소들이 현대적인 감각과 만나서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K-팝, K-푸드에 이어 K-인테리어가 또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멋진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디프로우 스튜디오의 디자이너 장준호였습니다. 안녕. 우리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합니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